안녕하세요. 여상진TV의 상진, 상두 수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열심히 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요. 오늘 영상부터는 220만원 가량의 실제 강의 자료들을 풀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구매 대행의 각 업로드 방식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고, 구매 대행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왜 대량 등록이 필요한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냥 이거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가시죠. 제가 배워볼 내용은 중국 구매 대행 초대량 등록의 모든 것이에요. 수기 등록이 어떤 것인지, 반자동 등록이 어떤 것인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왜 중국 구매 대행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일본부터 설명드리면은, 일본 제품을 잘 파는 구매 대행 업자분들은 식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잘 파시는 분들은 뭐 골프 제품을 판다던가, 뭐 오토바이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다던가, 그런 식으로 매출을 내는 편이고, 저희가 일본에 관광 가보셨어요? 네. 관광 가서 먹을 거 많이 사오셨죠? 일본에서 저희가 관광을 갔을 때 사서 오는 컵라면이라던가 아니면 과자, 이런 식품류를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표 소싱처는 뭐 라쿠텐, 아마존, 그 외에도 뭐 큐텐도 있고, 그다음에 야후 쇼핑도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죠. 다른 사람들이 파는 제품을 그대로 따라 팔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을 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보다 더 싸게 팔아야지 팔리기 때문에 치킨 게임이 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미국 구매 대행인데, 미국 구매 대행은 건기식이나 브랜드 제품을 주로 판매해요. 건기식은 아이허브 통해서 판매하고, 브랜드 제품은 자기가 직접 이제 숨어있는 몰들을 찾아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브랜드 제품일 경우에는 폴로 아세요? 폴로가 미국에서 사면 되게 싸거든요. 폴로 같은 제품들을 판매를 해요. 미국도 똑같이 일본처럼 다 똑같은 상품을 파니까 치킨 게임이 되기 쉽겠죠. 그래서 미국도 결국에는 마진율이 적다. 근데 남들이 파는 것만 따라 팔아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낼 수가 있다. 이제 다음 유럽인데, 유럽은 명품이나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해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소싱처가 있어야 돼요. 숨어있는 소싱처를 찾는 게 중요하고, 브랜드 제품도 똑같아요. 숨어있는 소싱처를 찾아서 남들보다 누가 더 싸게 가지고 오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당연히 접근하기가 어렵겠죠. 다음은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은 먼저 가장 큰 게 초기 투자금이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간에 초기 투자금이 필요 없다. 내가 10,000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20,000원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10,000원만 있거나 20,000원만 있으면 시작하지 못하겠죠. 상품을 구매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매출에 따른 자본금이 필요해요. 내가 뭐 1,000만 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내가 결제를 먼저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쵸. 1,000만 원이 들어오면은 마진율이 30% 남았다 하면은 700만 원이 필요한데, 700만 원이 없으면 결국에는 상품 결제를 못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작부터 들어가는 돈이 없을 뿐이지 무자본으로 시작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음은 리스크가 작아요. 그것도 위의 내용이랑 똑같이 재고를 두고 판매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작아요. 여기서 구매 대행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는 반품에 대한 리스크만 발생이 돼요. 실제로 저도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1,800만 원 정도 납품을 하고 난 뒤에 반품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800만 원을 그대로 떠안은 적이 있는데, 이런 반품에 대한 리스크만 있어요. 근데 반품 같은 경우에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 추후에 이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게 내가 재고를 직접 두고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이 상품을 올려주면은 CS랑 주문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하다. 다음은 카드 혜택이 좋아요. 카드 혜택이 받기 좋은데, 저희가 다 해외 결제로 이제 결제가 되니까 카드 혜택이 뭐 2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 결제면은 마일리지를 1점 주는 거를 해외 결제라서 2점 주고, 국내 결제면은 뭐 페이백이 1% 되는 거를 해외 결제라고 5%가 되고, 그래서 카드 혜택을 받기 좋다. 카드에 대한 내용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따라 만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카드는 하나카드, 아멕스, 플래티넘,
마일리지 쌓는 분들한테 되게 좋고, 페이백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카드, 헤리티지, 스마트 할인형 결제 시에 3% 할인돼서 결제가 돼요. 그러면 기본 마진 3%를 먹는 거랑 똑같네요. 결제 시에 3%가 들어오는 거죠. 일부 품목 제외 KC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전자기기일 경우에는 이제 사입을 했을 경우 무조건 KC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지만, 구매 대행일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후에 사입, 브랜딩할 전자기기들을 팔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전자기기들을 KC 인증 없이 팔아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서 잘 팔린 제품들을 사입해서 지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세금이 순수익으로 잡혀요. 세금이 순수익으로 잡힌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희 구매대행 업종은 해외 직구 대행업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들어가요. 일반 도소매업은 구매자들이 구매한 가격이 매출로 들어가지만, 저희 해외 구매 대행은 구매자들이 구입한 금액에서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가격을 뺀 저희가 가지는 순수익이 이제 매출로 잡혀요. 그래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좋고,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세금적으로 되게 유리해요.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은 접근성이 쉬워요. 누구나 시작할 수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리스크도 좋고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음은 벤치마킹에 취약해요. 또 아까 말했듯이 브랜드나 그 나라의 유명한 식품 팔기 때문에 벤치마킹에 취약해요. 잘 파는 사람 따라가서 똑같은 것만 팔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보장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다음 단점은 사업 확장이 어려워요. 이거는 1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시작부터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잘 되면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둬야 되는 사업에 도전을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구매 대행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만족하고 사입을 하거나 브랜드를 만드는 도전을 못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지식재산권의 위험성이 높아요. 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위반할 확률이 크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는 중국 구매 대행에서는 경쟁자가 많지만 비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카테고리, 어떤 상품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블루오션이 아직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에 취약한 것은, 저희는 이제 대량 등록으로 상품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따라 올리려고 해도 따라 올릴 수가 없어요. 또한 방식으로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업로드된 상품의 결과값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거는 사람에 따라 결국에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구매 대행만 했지만 극복해내고 이번에 이제 브랜드까지 런칭을 해서 자기가 더 큰 사업체를 만들고 몇 년, 추후 몇십 년 동안 사업을 계속 할 거면은 꼭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의 위험성인데, 저는 실제로 이제 3년 동안 구매 대행을 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이후 영상에서 어떻게 물건을 판매를 해야지 지식재산권에 문제가 없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은 중국 구매 대행 대표 소싱처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요즘 광고를 많이 하니까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물건을 업로드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설명드릴 거고, 가장 유명한 거는 알리익스프레스고, 수기, 반자동 등록하시는 분들은 타오바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1688 같은 도매 플랫폼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알리바바에 속한 플랫폼들이에요. 알리익스프레스 먼저 설명드리면, 수출용 소매 플랫폼이에요. 수출용 소매 플랫폼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 판매자들이 입점을 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판매자 수수료율이 높은 편이에요. 다음은 타오바오인데, 타오바오는 내수용 소매 플랫폼이에요. 개인도 판매가 가능해요. 수수료율이 낮아요. 다음은 티몰인데, 티몰도 타오바오와 똑같이 내수용 소매 플랫폼이지만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 이제 다음은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는 수출용 도매 플랫폼이고, 1688은 내수용 도매 플랫폼이에요. 당장에 사용할 일이 없는 플랫폼들이에요. 그러면 타오바오가 알리에 비해 좀 가격이 저렴하겠네요? 타오바오가 알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 모든 상품이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상품이 타오바오가 저렴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업로드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하더라도 실제로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자들한테 보낼 때는 경우에 따라서 알리익스프레스로 주문하고 타오바오로 주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알리익스프레스랑 타오바오의 차이점인데, 알리익스프레스는 가격이 대체적으로 비싸요.
그리고 타오바오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대체적으로 싸거든요. 배송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상품 직배송이 가능해요. 타오바오는 일부 상품만 한국으로 직배송이 가능하고 배대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결제가 한국 카드 되고 타오바오도 한국 카드가 돼요. 여기서 큰 차이점이 알리익스프레스는 상세 페이지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타오바오는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로 돼 있거든요. 두 분의 경우에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근데 상품을 눌렀어. 한 가지의 상품은 영어로 돼 있고 한 가지의 상품은 중국어로 돼 있어. 그럼 어떤 걸 구매하실 영어요. 거예요? 당연히 영어로 돼 있는 상품을 구매하겠죠. 그래서 타오바오를 통해서 물건을 올리는 것보다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물건을 올리는 게 전환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다음은 알리바바 1688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알리바바는 1688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비싸요. 입점하려고 하면은 1년에 이제 5,000불씩 내야 되거든요. 1688은 이제 알리바바에 비해 대체적으로 싸요. 알리바바도 전 상품 직배송이 가능해요. 알리바바는 뭐 내가 나중에 사입하거나 뭐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 때 샘플을 보내달라고 하면 DHL로 3일에서 4일 정도 만에 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요. 1688은 또 타오바오와 똑같이 배대지를 사용해야 돼요. 1688의 경우에도 판매자와 이야기만 잘하면은 DHL을 통해서 샘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리바바는 한국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요. 네, 이제 1688은 한국 카드가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국 카드가 없다면 결제 대행을 이용해야 된다. 또 알리바바는 상세 페이지가 영어고 1688은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예요. 이제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량 등록, 반자동 등록, 수동 등록.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하게 될 대량 등록이 있겠죠. 그리고 반자동 등록이 있어요. 수동 등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반자동 등록은 해보셨죠? 네. 대량 등록의 경우에는 수만 개의 제품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자동 등록은 한 개의 상품만 프로그램을 통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수동 등록은 한 개의 제품을 직접 캡처를 해서 영어로 돼 있거나 뭐 중국어로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바꿔주고, 샵이나 오우 스튜디오를 통해서 한글로 다 바꿔주고, 그리고 제목이라던가 키워드 같은 거를 본인이 직접 설정을 해서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량 등록에서 유명한 프로그램들은 캐시데이터, 그리고 더망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반자동 등록은 민들리. 쓰셨나요? 네. 수동 등록은 본인의 손으로 직접 올리는 거예요. 대량 등록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올린다고 했죠? 한꺼번에 복사 붙여넣기. 수천 개, 수만 개의 제품을 한꺼번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 수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대량 등록의 경우에는 한 7만 개 정도의 상품이 한 사업자당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모든 오픈마켓 다 올리면요. 모든 오픈마켓을 다 올리게 되면. 그리고 반자동 등록일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역량과 손의 속도에 따라 다른데, 하루에 몇 개 정도 올리셨어요? 50개가 목표였는데 25개. 그러면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50개 한다고 치면은 한 달 했을 때 1,500개 정도 올릴 수가 있다. 수동 등록의 경우에는 5개를 올려도 많이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한 달에 150개 정도 올릴 수가 있겠죠.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대량 등록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상품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때문에 퀄리티가 중이에요. 그냥 영어로 돼 있고 이미지가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반자동 등록일 경우에는 혹시 반자동 등록일 때 타오바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한글 안 하셨죠? 그러면 이제 대량 등록보다 낮을 수밖에 없겠죠. 네. 반자동 등록은 본인이 직접 소싱해서 물건을 올리지만 중국어로 된 상세 페이지로 상품을 올리기 때문에 대량 등록에 비해서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수동 등록일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의 퀄리티가 대량 등록이랑 반자동 등록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이해요.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한글화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이 아닐 수도 있네요. 그래도 웬만하면은 대량 등록이나 반자동 등록보다는 더 잘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어설프게 만들었다가 알리익스프레스의 상세 페이지보다 퀄리티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업무 시간인데, 업무 시간은 대량 등록일 경우에 업무 시간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상품 업로드하는 시간이 거의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프로그램 세팅하고 어떤 거를 수집할지 선택하는 것 외에는 업로드하는 시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들어온 주문에 대해 주문 처리만 하면 되니까 업무 시간이 굉장히 적다. 반자동 등록일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물건을 올려준다 쳐도 결국에는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루에 얼마 정도 일하셨었죠? 한 14시간, 15시간. 저 하루에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해야지 한 달에 1,500개라는 상품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주문 처리도 해야 되고. 수동 등록은 더 오래 일해야겠죠. 수동 등록도 똑같이 이제 14시간에서 15시간 일해도 하루에 5개 정도의 상품밖에 올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상품 수나 이제 업무 시간의 측면에서는 대량 등록이 엄청나게 유리해요. 이제 다음은 소싱 능력인데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반자동 등록이랑 수동 등록이랑 아예 소싱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게 뭐 초대량 등록이다, 대량 등록이다, 아니면 뭐 구매 대행 자동화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어떻게 소싱 방법이 다른지는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저희가 카테고리 단위로 상품을 업로드를 해요. 반자동 등록이나 수동 등록은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을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네이버 데이터 랩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카테고리가 잘 팔릴지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반자동이나 수동 등록일 경우에는 아이템 스카우트나 데이터 랩을 뒤져서 황금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본인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반자동 등록은 본인의 역량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소싱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수동 등록일 경우에는 본인의 역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반자동 등록일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1,500개라는 상품을 올릴 수가 있지만 소싱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팔리는 상품을 찾을 확률이 반자동 등록이 훨씬 높겠죠. 근데 수동 등록일 경우에는 내가 정말 안 팔리는 물건을 소싱해서 팔았다면 한 달간의 시간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도 못 팔고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반자동 등록도 물론 하나도 못 팔고 사업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다음은 사업자 수인데, 대량 등록은 사업자 수가 많이 필요해요. 저는 9개를 운영하다가 25개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은 60개까지 운영을 하세요. 이제 사업자 수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 내용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반자동 등록은 사업자 수가 1개에서 3개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수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다.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반자동 등록을 사업자 1개로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자동 등록도 뭐 카테고리나 성향에 따라서 하나에서 3개 정도 운영하는 게 좋아요. 다음은 수동 등록인데, 수동 등록은 한 사업자만 운영하는 것도 벅차요. 그래서 수동 등록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하나만 사용하셔도 된다. 다음은 고정비인데, 고정비는 이제 3가지 방법 중에 대량 등록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하나당 고정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정비가 굉장히 높아요. 다음은 반자동 등록인데, 반자동 등록은 프로그램을 한 번만 결제하면 되고 대량 등록에 비해서 프로그램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고정비가 보통, 그리고 이제 수동 등록은 고정비가 안 들겠죠. 통신 판매 받는 비용만 고정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포토샵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오후 스튜디오 같이 상세 페이지를 번역해주는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용만 발생을 한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뭐 프로그램비 발생하니까 별로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고정비가 결국에는 상품을 올려주는 자동화를 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상품을 올려주는 직원 1명과 같이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반자동 등록인데, 반자동 등록은 상품을 업로드하는 알바생과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기 등록은 그냥 알바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진율이에요. 마진율은 결국에는 3가지 방식 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28에서 31% 정도 나와요. 근데 적게 나오시는 분은 20%, 많이 나오는 사람은 45%까지 마진율이 나와요. 다음은 반자동 등록인데, 반자동 등록은 마진율이 어땠나요? 그것도 본인 역량이긴 한데 한 20에 30? 반자동 등록도 20에서 30% 정도 나와요. 수동 등록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런 잘하는 수동 등록 하시는 분들에게 따라 붙어서 치킨 게임을 거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엄청나게 높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낮을 수도 있다. 먼저 수기 등록의 예시를 보여줄 건데, 한국어로 상세 페이지를 변경해서 영상을 삽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이 직접 추가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다른 방법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반자동 등록인데, 반자동 등록일 경우에는 타오바오를 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세 페이지가 다 중국어로 돼 있겠죠.
그래서 전환율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알리익스프레스인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상세 페이지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보다는 전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국어보다는 전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수기 업로드 방식의 장점인데, 수기 업로드 방식의 장점은 시장 분석, 키워드 분석으로 적은 상품 수 대비 높은 매출 기대가 가능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내 마켓 관리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해지겠죠.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올린 제품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적은 컴플레인과 응대도 즉시 가능해요. 그리고 사입, 브랜딩의 기반이 되죠. 이제 수기로 한글화를 해서 물건을 올렸는데 정말 잘 나가. 바로 인증을 받거나 해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팔아버리면 되겠죠. 적은 상품 수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상품 수가 적기 때문에 마켓 관리하는 게 엄청나게 편리해요. 단점일 경우에는 결국에는 고정비도 들어가지 않고 컴퓨터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리스크도 없고 재고 부담도 없고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시장이 너무 과열됐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없겠죠. 또 상품 소싱, 등록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물건을 올렸더라도 팔리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또 위에서 말했듯이 벤치마킹에 취약하다. 다음은 반자동 업로드 방식의 장점인데, 특정 카테고리 소싱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반자동 하시는 분들이 타겟으로 올리는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카테고리들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그리고 상품 가공 가능해요. 이제 올릴 때 한글화를 해서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역해서 번역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중국어로 올리신 거죠. 그리고 수동 수기 업로드를 하기 전에 내 소싱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반자동 업로드의 단점은 아이템 소싱이 어려워요. 결국에는 중국어로 돼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소싱에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 조사, 제품 이해도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이것도 수기랑 똑같죠. 그리고 제품 검증이 어려워요. 키워드로 치고 들어가서 거기에 관련된 상품들을 수기로 직접 다 올리기 때문에 제품 검증이 어려워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량 업로드 방식의 장점은 초보자에게 되게 유리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키워드를 찾는다고 했나요? 아니요. 카테고리 단위로 물건을 올리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유리해요.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 단위로 물건을 올려서 이제 몇천 개, 몇만 개의 물건을 올리기 때문에 판매될 확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의 이해도 좋겠죠. 나는 이제 몇천 개, 몇만 개의 물건을 올리니까 내가 모르는 물건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결국에는 판매가 이루어지거나 CS가 오면은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군의 이해가 좋다. 그리고 업무 시간 대비 성과가 되게 빨라요. 결국에는 이제 두 수기 등록이나 반자동 등록의 단점이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제 성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는 시간이 많은 게 결국에는 상품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이런 상품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상품을 올렸다가 만약에 판매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그럼 지웠다가 다시 내리기도 편리한 거죠. 그래서 업무 시간 대비 성과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수기 방식일 경우에는 상품 업로드하는 직원들을 따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시는 분들이. 근데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이런 상품 업로드를 담당하는 직원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인건비가 고정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 성장의 데이터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을 팔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을 판매하게 되거든요. 이런 제품 중에서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유입, 수요가 많은 제품들을 찾기가 쉽다. 실제로 저와 같이 강의하시는 대표님 중에 한 분도 대량 등록을 통해서 뷰티 제품을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사입해서 브랜딩까지 만들어서 지금 잘 판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은 대량 등록 방식의 단점인데, 가장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지재권의 위험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저는 3년 동안 지식재산권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자동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반자동의 장점이라서 지재권에 걸릴 위험성이 없어서 반자동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반자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재권을 반자동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 왜 그렇죠? 걸리셨나요? 네. 이게 결국에는 카테고리, 올리는 카테고리 때문에 그래요. 지재권이 위험한 카테고리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반자동 하는 분들은 그런 카테고리의 물건을 올려야 돼. 모르니까. 그게 잘 팔리니까.
그게 잘 팔리니까. 근데 그게 지재권에 문제가 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다음 단점은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CS가 어려워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모르는 상품이야. 근데 고객이 문의를 해.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음 영상에 알려드릴 거예요. CS에 관련해서 영상을 또 따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마켓 정책의 영향이 커요. 제가 실제로 처음 구매된 대량 등록을 시작했을 때는 쿠팡은 상품 개수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었어요. 그게 티몬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쿠팡은 1개, 티몬은 3만 개, 위메프도 10,000개 이렇게 줄었죠. 그래서 11번 갈 경우에도 원래는 10,000개 올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000개로 줄었죠. 이렇게 마켓 정책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적게 운영해도 엄청나게 큰 매출을 내기 쉬웠지만 지금은 사업자 수가 많은 게 결국에는 매출을 내기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기 반자동 대량 등록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셨죠? 네. 이제는 저희가 시작할 대량 등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대량 등록이란 저희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소싱할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소싱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리익스프레스의 상품을 싸해서 붙여넣기 한다. 오픈마켓으로. 그래서 이제 컨트롤 C 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컨트롤 V 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그럼 총 이틀이면 내가 가진 오픈마켓에 상품을 꽉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쿠팡, 티몬 11번가의 경우에는 하루 업로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쿠팡, 티몬 11번가 외에 모든 마켓에 이틀 만에 물건을 다 업로드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결국에는 이 과정이 자동화다. 내가 어떤 상품, 어떤 키워드, 어떤 카테고리를 올릴지 프로그램에 지정만 하면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알아서 상품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대량 등록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요? 요즘 반려동물 그런 거 많잖아요. 강아지 용품 이런 거. 아니면은 의류? 성두님은 어떤 거 팔고 싶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혼자 인테리어 많이 하니까 좀 인테리어 용품, 홈 인테리어. 다 틀렸어요. 저희 수강생들 오시면은 반려동물 용품이나 뭐 의류, 패션, 잡화, 뭐 인테리어, 이쁜 거, 뭐 귀여운 거, 멋있는 거 이런 거 팔고 싶어 하거든요. 대량 등록에서는 이런 상품이 전혀 팔리지가 않는다.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분이 차 타고 나가서 살 수 없는 물건, 마트나 다이소. 다이소 이런 곳에서 없는 거. 왜냐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형마트나 다이소에서 뻔히 팔고 있는 물건을 굳이 뭐 일주일 넘게 기다리면서 구매 대행으로 구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 다이소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군을 판매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프로 불편러들은 대형마트, 다이소에 있는 상품 팔아도 팔리던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리긴 팔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리는 그런 매출, 순수익을 얻기는 힘들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로켓크로스. 로켓 배송이 거의 없는 그런 카테고리를 공략해야 돼요. 이것도 위 내용과 마찬가지죠. 뭐 팔리더라도 엄청난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고 우리는 이런 판매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가지고 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음은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무쿠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무쿠비는 뭐 가구 이런 거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2, 3년 전에 이미 끝난 시장이에요. 가구 같은 거는 이미 잘하는 분들이 구매 대행으로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난 뒤에 뭐 실제로 자기가 직접 가구를 제조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말하는 무크비는 제가 까크비라고 있어요. 까다롭고 크고 비싼 거. 이제 까다롭다는 게 배송이 까다로운 거. 이제 크다는 게 엄청나게 큰 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뭘까요 이게? 주사기, 중장비. 이 정도 되는 크기. 비싼 거. 비싼 것도 이 정도 되는 비싼 거. 이런 거를 팔아야지 경쟁력이 있다. 근데 까다로운 것도 꼭 굴삭기가 까다로운 게 아니고 큰 것도 꼭 굴삭기만 큰 것도 아니고 비싼 게 또 굴삭기만 비싼 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배송이 까다로운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비싼 것도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엄청나게 비싼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팔아야 된다. 이건 뭘까요? 의류. 패션. 패션이죠. 이런 거는 판매를 하면 안 돼요. 패션. 넵. 의류, 패션, 잡화 이거는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또 스포츠용품 이런 것도 판매를 하면 안 되고 왜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국내에 많으니까. 아니죠. 지재권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럼 여기서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핸드폰. 케이스류. 이게 이제 뭐냐면 캐릭터가
들어갈 확률이 있는 제품군도 판매를 하지 않으면 돼요. 이런 제품은 그냥 안 팔면 돼. 이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큰 매출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란 게 막 이쁜 거 팔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지식재산권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의류나 패션 잡화를 판매하게 되면은 이미테이션 제품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빨리 인지를 해서 안 팔고 지워버리면은 뭐 되는데, 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팔고 싶고, 뭐 이미테이션 제품이라도 막 주문이 10개, 20개, 30개가 쏟아져. 그러면은 그냥 판매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애초에 판매를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팔아야 될까요? 까크비. 까크비를 팔아야 되죠. 그래서 대량 등록에는 일회성으로 팔리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는 유통업자들이 절대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할 생각을 못하는 그런 물건들을 팔아야 돼요. 뭐 반자동 등록하시는 분들은 전동공구 아니면은 뭐 전기가입, 원예용품 이런 거를 많이 판매를 하는데, 그런 거는 사입을 할 여지가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근데 수기 등록일 경우에는 더 그렇고, 인테리어 용품인데 디자인이 독특하다던가 그런 제품들을 되게 많이 팔거든요. 대량 등록은 이제 그런 것도 아니 완전 일회성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뭐 유통업자들이 재고를 절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제품군들을 팔아야 된다. 그래야지 매출을 크게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입하고 싶은 상품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구매가 많이 들어오면? 한 계정 정도 그런 디자인이 다양하거나, 뭐 인테리어 소품인데 디자인이 다양한 뭐 러그 같은 카테고리를 올려보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판매가 잘 되는 제품들, 어마무시하게 큰 매출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뭐 한두 번씩 판매가 들어오는 제품들은 습해서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왜 대량 등록을 하는데 타오바오가 더 저렴하잖아요. 왜 타오바오로 업로드를 안 하세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알리익스프레스로 업로드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이제 썸네일부터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은 막 요런 중국어, 요런 중국어들 많잖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썸네일이 되게 깔끔한 경우가 많고 썸네일에 중국어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이제 영어잖아요. 중국어. 그래서 전환율 높다, 전환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상세 페이지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건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은 왜 대량 등록인지, 제가 왜 대량 등록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이제 실제로 두 분은 제 생활 패턴을 알잖아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 단축, 효율돼요. 그래서 타 사업보다 자동화가 쉽다. 이제 대부분 구매 대행 대량 등록하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대량 등록으로 물건을 올리는 게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시스템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예 틀린 내용이고, 상품을 올리고 관리하고 사업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데 되게 유리해요. 왜냐면 상품 업로드는 프로그램이 하니까 저희는 주문 처리랑 CS 업무만 담당하면 되는데, 주문 처리 하시는 직원 한 분이랑 CS 업무 하시는 직원 한 분, 두 분을 이용하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끔 그렇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제품의 시장성이에요. 저희는 이제 수만 개의 제품을 빠르게 업로드, 삭제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은 제품들을 팔아보고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린 상품을 이용해 데이터 활용해서 사입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건 방금 좀 전에 이야기해드렸죠. 이제 내가 사입하고 싶은 카테고리, 이거 경쟁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카테고리를 빠르게 올려서 수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저희가 사용하는 캐시 데이터라는 프로그램에는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내가 올린 상품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를 했는지,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추후에 사입할 카테고리를 올려놓고 그게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빠른 성과로 인한 사업 성장의 동력이에요. 제가 월 순익 1,000만 원 버는데 총 3달 걸렸어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다른 사업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지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은 대량 등록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은 자동화,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축하기가 쉽다는 거죠. 방금 말했잖아요. 업무 시간 단축 효율. 타 사업보다 자동화가 쉬우니까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안 나와, 그럼 결국에는 내가 프로그램 결제만 하지 않으면 고정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절감, 프로그램의 직원 역할이, 이거 아까도 강조드렸는데 수기, 반자동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 직원이 3명 넘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수기 반자동 하는 사람들은 업로드 직원이 3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문 처리 CS 하는 직원 뭐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잡아도 5명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구매 대행 2명 쓰는 것보다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량 등록이 유리해요. 근데 장점이 너무 많으니까 좀 사기처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안 하면은 본인 손해니까. 대량 등록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해 봤는데 뭐 하고 있을까요? 낚싯대 하나를 상품 한 개로 보고 저희는 낚싯대를 엄청나게 많이 던져 놓는 거예요. 수십만의 낚싯대를 던져서 이제 미끼만 물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대량 등록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혹시 사업자 하나로 시작했어. 프로그램 비용이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35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5만 원을 번 거잖아요. 여기서 사업자를 100개 늘리면은 500만 원을 벌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낮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30만 원을 내서 그래서 35만 원을 팔았어. 그러면은 일한 시간이 한 달 통틀어 봤자 뭐 한 16시간? 또 안 될 거예요. 그럼 16시간 일해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5만 원을 벌면은 정말 잘한 건데 나는 5만 원밖에 못 벌었어? 이거 사기야,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5만 원 벌린 걸 확인하면은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 대량 등록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거예요. 푹 쉬시고 머리를 텅텅 비워둔 상태에서 와야 돼요. 다른 구매 대행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오시면 안 돼요. 보면 안 되는 게 괜히 이제 정보가 많아지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대량 등록 카테고리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앞으로 더 많은, 더 가치 있는 정보 많이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여상진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떼꾸 부탁드려요. 조떼꾸.